안녕하십니까. 2013년 11월의 첫 주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마를 준비하는 필사즉생 장석입니다. 자, 살면서 한 번쯤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여유가 참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역시 한 해 경마를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걸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 출근길이 제가 양재대로를 타고 오는데 양재대로에 은행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노랗게 아주 정말 절정이더라고요. 그 산 너머 청계산에는 또 빨간 단풍이 굉장히 많았고요. 한 번쯤 정말 거창하게 지방으로 가서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공원이라든가 산에 가셔도 충분히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계절에 막 빠집니다. 가을에는요, 가을의 한 가운데보다 지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딱 시즌이 약간 좀 마음이 활 때거든요. 한 해가 다 마무리 짓는 단계고, 내가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이게 20대일 때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니까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40대 중반으로 딱 들었으니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네요. 자, 11월 첫 주 필사즉생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자, 10월 첫 주 경마!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난주 10월 첫 주 경마는 정말 간만에 보여준 월초 경마의 전형이었다. 최근에 사실 월초, 월말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좀 가는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경마는 이게 정말 월초 경마다. 제대로 보여줬어요. 서울경마 양일간의 전체 23개 레이스 중에 18개 레이스가 단배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중 5배당 이하짜리가 11개 레이스가 나왔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정말 인기마 강세가 두드러졌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 그 과정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이번 주는 작정하고 얘네들이 저배당을 주는구나. 첫 번째는 이제 배당판의 흐름이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들어왔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전 인기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한 8배, 10배가 나와야 되는 배당이 현장에서는 5배로 마무리되고 15배, 20배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당들이 12배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배당이 얕게, 어찌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배당판에서 윤곽이 드러나는 사이즈 쪽에서 정리가 됐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저게 저 배당밖에 안 나와?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전체 레이스 자체가 쭉 보면은 승부를 때리고 들어가는 마필하고 꺾어내는 마필들, 작전마들이죠. 그 마필들의 움직임들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경주 자체를 보면서 씁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경마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은 10마리의 출주든 14마리의 출주든 달랑 7마리의 출주든 간에 땅 하고 나오면은 그 마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재미가 있거든요. 변수도 많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를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건데, 지난주처럼 막말로 지난주 같은 경우 3복순도 많이 안 나왔어요. 인기순위 1, 2, 3위가 그냥 그대로 꽂아 들어가는 레이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그거를 보는 시각이 따르면 다르겠죠. 능력마들이니까 능력마들이 뛰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경마 못하라 합니까? 그렇게 되면 경마할 필요 없어. 경륜하면 돼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배당판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월초 경마의 전형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데 내내 좀 씁쓸함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이거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에
모래 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줄 거다, 경주로에.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안 좋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곳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집중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경주로 모래 보충과 모래 교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모래 보충이 나올 경우에는 거의 직선주로 위주에 쭉 깔리는 좀 그걸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래 보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해당 주에는 모래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추임 마필들이 굉장히 힘을 쓰거든요. 근데 반대로 모래 교체가 나오면요, 이 모래 교체된 부분 자체가 완전히 틀이 잡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선행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더구나 지난주 같은 경우도 주중에 비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지난주 대다수의 인기 마필들이 또 떨어진 게 앞선 마필들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따따따따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인기마 강세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한 주가 지났어요. 이제 모레가 한번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2주차는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더욱이 첫 주 버티기가 용이했던 인기 마필들이 결국 12월 달에 인기마로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저배당만을 가지고 머릿속에 잊혀놓지 마시고요. 결국 그 마필들이 12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결국 그 마필들이 돌아오면서 거품이 있고 12월 달에 복잡함을 미리 엿볼 수 있었던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바로 필사즉생 제가 이 방송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지난주 사실 제 개인적인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아닙니다. 난사를 당했다. 쉽게 얘기해서 소총으로 두두두두두 저배당으로 다다다다닥 맞아가면서 난사를 당했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신을 있었던 마필이 레이스가 10일 경주였어요. 일요일 10일 경주. 사실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었고, 두석이수가 기승했던 마니피크를 가지고 사실은 브리그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마니피크를 가지고 통제사에 자신있게 한 방 찍고 브리그. 더욱이 지문동이라든가 미스터로키가 현재 상태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마니피크를 가지고 전부 배당권까지 공략해드리면서 폭넓게 좀 자신있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레이스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특히나 이제 그 전경주, 10경주에서 저배당이었지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던 적중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흐름을 가지고 들어갔던 경주에서의 미적중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겼던 경주였어요. 그 10경주에서 컨셉트 리처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컨셉트 리처블은 김태형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량만을 보지고 들어가면 된다. 누가 타도 오는 말이니까. 그리고 대운가의 한 방을 찍는 막권 조합이 나오면서 기분 좋게 들어갔던 10일 경주였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남겼고, 특히나 이제 그 10일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힘을 집중을 했어요. 사실은 1회경마는 토요일마 좀 다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저배당으로 3배, 4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제 9경주, 10경주, 11경주 여기서 나겠구나. 그래서 9경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3경주에서 10경주를 제외하고 9경주, 11경주, 특히나 11경주에서의 미적중이 상당한 리스크가 다가왔던 한 주였지 않았느냐. 10월 경마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1월 경마를 굉장히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안정권으로 흐르면서 돈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경마를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잘해야겠죠. 매번 잘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매번 잘할 수 없는 게 또 경마입니다. 한 주 콧바트렸다 생각하세요. 10월, 11월 2주차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먹으려고 11월 첫 주에 코 한번 빠뜨렸다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무리될 수 있고, 돌아오는 한 주 열심히 준비하면요, 지난주에 약간의 좀 아쉬움이 오히려 지난주 콧바트림이 오히려 똥 밟았구나. 이게 독이 됐구나. 약이 됐구나. 돌아간 경마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마, 지난주 이러이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마가 되겠다. 철저한 준비를 장성은 하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1월 첫 주 베스트 10, 워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첫 주 베스트 앤 워스트. 전체적으로는 무난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라든가 뭐 반벌이 해주는 기수들은 전부 다 반벌이를 해줬고,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기수가 역시 서승훈 기수였습니다. 제가 서승훈 기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여름에 슬럼프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 서승훈 기수는 굉장히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 굉장히 타이트한 승부가 나왔어요. 토경마 1경주 정상비마를 시작으로 입상을 이끌어내면서 주목을 받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옥천지라든가 파스꾼이라든가 우승 이야기까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마필들이 거푸 꺾이면서 사실은 토경마에서만큼은 뭐라고 할까요? 확신보다는 의구심, 아쉬움, 배신감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하지만 일요경마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1경주 6회 통쾌를 시작으로 해서 청해야, 푸른거탑, 청룡비상, 부마하트까지 내리 5연타를 빡 때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1군 경주에서의 통제사의 우승까지 만들어내면서 활용 정점. 딱 마지막에 용의 눈에다 딱 찍더라고요. 용의 눈에다가 붉은 점 하나 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1군 그 전체 레이스 그리고 전체 기수들의 성적을 봤을 때 서승훈 기수의 베스트는 한마디로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타기수과의 비교 우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1주차 베스트로 선정을 했고요. 반면에 아쉬움을 남겼던 기수, 워스트로 갈 수 있는 기수들이 이제 일단 이쿠야스 기수는 토경마 낙마사고를 당하면서 출주마다 전부가 교체가 됐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상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는데 이번 주까지 좀 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월요일날 조교 때 판단을 좀 해봤는데 아마 정상적인 출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부상 정도가 아직까지 좀 면밀하게 좀 아직까지 체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이상혁 기수하고 장추열 기수가 좀 아쉽죠. 양일간 상당히 많은 마필들을 기승을 했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기수 다. 근데 최근에 약간의 좀 정체기로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가 좀 꺾였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마필들을 기승했는데 양일간의 한 마리 정도의 입상만을 지켜내면서 지난주 가장 아쉬움을 남겼던 워스트로 분류가 되겠네요. 서승훈 기수도 약간의 침체기, 어찌 보면 슬럼프를 잘 이겨내고 지금 딱 자리에 섰거든요. 장추열 기수와 이상혁 기수도 이 어려움, 제가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최근에 좀 부진한 기수들이 몇 명 있어요. 이혁, 유승환, 뭐 이런 기수들이 거의 지금 뭐 바닥에서 팍팍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이 잘 이겨내서 다시 좋은 기량을 선보일 기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혁 기수와 장추열 기수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자기 몫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상혁 기수라든가 장추열 기수는 제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기수들이기 때문에 이 기수들이 조금 더 살아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앞으로의 큰 기쁨, 이제는 워스트가 아닌 베스트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빠른 회복을 한번 기대해보고, 기왕이면은 11월 2주차부터는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베스트로 선정할 수 있는 기수는 지난주 정말 화려한 적중을 이끌어냈던, 입상을 이끌어냈던 바로 서승훈 기수, 그리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의 좀 나은 성적, 그리고 선전을 부탁한다, 바로 워스트로 선정하는 기수는 이상혁 기수와 장추열 기수로 분류를 해드리면서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죠. 11월 1주차 짚고 가야 할 중요 포인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가 대통령배 대상 경주를 좀 미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1월차 1주차 짚고 갈 중요 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 코너에서 이제 대통령배 대상 경주 좀 짚고 갈 거예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가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11월 1주차 짚고 갈 중요 포인트. 자, 11월 1주차 가장 주목해야 됐던 부분은 바로 주로입니다. 주로예요.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주로의 변화가 앞으로 상당히 경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경주로 모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예상했던 그 변수, 외적 변수, 제가 1경주 시작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토경마 1경주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 예상에서. 모래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주에는 모래가 무거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천만에 많습니다. 교체와 보충은 다르다. 교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굉장히 빠른 주로가 예상이 된다. 선행마 위주의 배팅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뒤에서 힘을 쓰는 마필들보다는 앞에서 움직임을 가졌던, 특히나 이제 인기마대 선전이 이어지면서 저배당으로 마무리됐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금주 인기마들, 이 마필들의 차기 포지션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 연투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기 인기도가 벌써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기마들의 입상과 연투마가 많았기 때문에 걷어낼 거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차기 출주마 불안감이 상당히 앞선 인기마필로 꼽자면은 플라이어 왕, 에드포이즌 1700 첫 도전이었거든요. 레어콤, 문세영 기술 교체가 되면서 입상 거뒀던 마필이고, 샘바왕 연투예요. 지금 계속 연투입니다. 일단 차기 출주 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거품을 지목해 줄 수 있는 마필, 대표적으로 이런 마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일요일 1경주였죠. 레어콤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제가 원래 뽑아 놓으려다가 그 후반부 대상 경주 때 볼 자료들이 많아서 제가 끌어내진 않았는데 정말 문세영이가 쓴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100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20% 뽑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착했습니다. 힘겹게. 결국은 네오콘 같은 경우는 딱 그 바닥이에요. 그 바닥이기 때문에 차기 출주 시에 어떤 편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녹화하는 막고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레이스에 어떤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네오콘 같은 경우는 절대 녹화해선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무조건 네오콘 같은 경우는 후차권 딱 집어넣어놓고 하는 마필이 맞아요. 연투적인 샘바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골마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경주 굉장히 아싸하게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레이스 전체를 쭉 보면요, 뭐냐면요, 상대마들이 샘바왕을 인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샘바왕을 인정하고 갔기 때문에 이 마필의 전체적인 전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로 이런 여러 가지 겹치면서 굉장히 편안한 전개가 됐어요. 근데 샘바왕은 다음에 이런 편성을 못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외적인 변화가 바뀌게 되면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상대마들이 상대마를 본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마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샘바운 같은 경우는 지금 골막이 조금씩 계속 나오면서 마피가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샘바왕은 제가 방송에서도 불안하다, 의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기 출주 때는 어떤 레이스, 어떤 편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제 1순위로 의심해 줘야 되는 마필, 바로 샘바왕에 대한 연투 능력은 분명히 차기 의심할 부분이 많다. 워낙에 인기마들이 선전을 했고 관심마들, 작전마들이죠. 파이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스의 타이트함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한 주였지 않았나.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던 첫 주였습니다. 하지만 첫 주가 만들어진 배당이죠. 배당판의 성도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레이스의 타이트함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저배당 막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2주차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었던 11월 첫 주차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주 전체 레이스의 포인트는요, 차기 출주 시 거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12월 경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았느냐, 기대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순하게
앞에 먼 얘기인 12월달 떠나서 단순히 당장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2주차부터 일단 주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축주마다 성향이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차의 그런 좀 잔잔함, 무난함을 가지고 접근을 들어가면은 2주차는 또 다른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배당 막건들 여러분들 많이 배팅해 보시잖아요. 절대 돈이 안 됩니다. 막말로 저배당 막건들은 하루에 10개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돈이 되죠. 1경주에 3배 때리고 그 돈 그대로 2경주에 4배 다시 엎어치고 받치기 없이 다시 3경주에 뭐 5배 다시 이러면 돈 돼요. 하지만 그렇게 배팅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막건들, 지저분한 막건들 3배 맞히는데 2구멍 3구멍 이렇게 적중하는 이보다 하루에 한두 개를 맞춰도 20배, 50배, 100배짜리 빵빵 때리는 게 무조건 돈 되거든요. 한 방에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마의 폼입니다. 장석은 그런 경마를 합니다. 11월 1주차 저배당에 따다다다닥 맞아서 뒤통수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어렵구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돈도 안 되는 저배당 맞고 달래 맞춰봐야 뭐합니까? 돈 안 돼요. 저도 역시 예상가 하기 이전에 경마로 참 많이 망가져 봤거든요. 결국 망가지는 건 저배당이더라고요. 망가지는 건 저배당이더라고요. 장석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경마로 꿈을 꿀 수 있는 예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경마로 꿈을 꾸고 싶은 거. 그 꿈을 장석이 이뤄드리겠습니다. 자, 11월 첫 주차 중요한 포인트. 바로 주로였고, 그 주로에서 만들어진 결과, 그리고 이 주로는 분명히 2주차부터 바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주차 직구과열 중요 포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는 대통령배 대상경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2013년도 11월 10일 바로 구경주로 1월 구경주로 시행되는 대통령배 대상경주. 오픈레이스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진짜 A급을 뽑는 거죠. 상금 규모가 최고지요. 총 상금이 거의 뭐 7억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상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바로 대통령배 대상경주. 특히 금년도 대통령배 대상경주는요, 그 어떤 대상경주보다 치열함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과 서울 통합 레이스 중에서 저는 가장 타이트함이 엿보이는 대회이지 않겠느냐. 정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마들과 인기마들의 치열함이 정말 보이는 경주가 바로 대통령배 대상경주. 정말 보고 싶고 맞추고 싶은 2013년도 대통령배 대상경주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상금이 3억 8,500만 원이에요. 웬만한 진짜 막말해서 다른 거 다 먹고 이거 하나 먹어도 말값 이상 다 뽑아내는 바로 대통령배 대상경주. 자, 일단 축주마 중에서 관심마 위주로 들어보죠. 2000m 경주입니다. 다음 주에 주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이번 주 주로는 다를 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은 부산에서는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로트프린스, 경부대로, 당대불패. 근데 아무래도 경부대로와 당대불패 쪽에서 압축이 되는 수준으로 봐야겠고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의 강자죠. 광교비상, 꾸준함의 구만석,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근데 역시나 구만석도 조금 처지는 전력이라 서울에서는 광교비상과 지금 이 순간 쪽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일단 네마필 정도로 압축이 된 상태에서 네마필의 집중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대불패. 일단 당대불패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나이가 꺾였어요.
이 노령으로 접어들면서 좀 꺾였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예시장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요, 4세, 5세 때는요, 그냥 예시장에서 말을 보면 누가 봐도 아, 저게 당대불패라고 할 정도의 그런 카리스마가 상당했던 마필이 당대불패.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와, 막 이랬거든요. 저 그때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확실히 당대불패가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고요. 경부대로 같은 경우는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 지금 내가 봤을 때 경부대로는 거의 정점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좀 항상 부족함이 있었지만 정점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광급이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는 자기 사이즈로 뛰는 마필이고. 한 마리 한 마리 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대불패를 짚어볼게요. 정말 화려하죠. 당대불패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그 엄청난 상금, 수득상금, 대상경주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아냈고,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시행이 되면서, 경마가 시행이 되면서 모습을 드러낸 국내마 산마 중에서는 세감자를 버금간다. 일단 드러난 성적만 갖고 본다면은 세감자를 버금가는 마필이에요. 보여준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 이 혈통에서 당대불패 같은 마필들이 과연 나오겠느냐 할 정도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마필이 당대불패. 자, 일단 당대불패의 지난 경주 모습을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부대로와 뛰었던 레이스, 바로 특별경주, 대상경주의 모습을 일단 한 번쯤 지켜보고 시작해보죠. 당대불패와 경부대로가 뛰었던 바로 직전경주, 오너스컵 대상경주. 자, 당대불패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3차기 아쉬움을 가진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대상경주 서울점을 버리고 출주했던 레이스. 1800m였고요. 초반에 이 선행을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욕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를 했고, 이 레이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건 사실 경부대로였어요. 조금의 주목을 덜 받았는데 말 상태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1, 2코너 선회를 하면서 무난하게 레이스를 이끌고 있고, 당대불패는 내측에서 힘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함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고, 최시대 기수 역시나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난하게 레이스를 이끌고 있어요. 자, 3코너 이제 진입을 앞둔 상태에서 슬슬 당대불패가 발동을 걸죠. 슬슬 발동을 겁니다. 당대불패가 슬슬 발동을 걸고 있고, 경부대로는 아직까지 중후미권에서 꾸준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4코너를 선회하면서 선행을 나갔던 플리트보이, 파워풀 코리아. 자, 두 마필의 접전인데, 두 마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구력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푸시하는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4코너를 선회하면서 약간은 좀 내겁는 모습, 그 모습이 이뤄졌고, 지금 4코너를 선회를 하면서 당대불패가 참 잘 탔어요. 자, 여기서부터 내측에서 빵 하고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쭉 뻗어 나오는 모습, 당대불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섭게 참고 있었던 경부대로가 무서운 발걸음으로 이제 당대불패를 잡으러 가고 있죠. 마지막에는 사실 두 마필 간의 종반 레이스로 마무리됐던 경주. 그래서 치열했던 것은 마지막에 경부대로가 정말 힘으로 조져가면서 이겨냈다는 거죠. 누구를? 바로 당대불패를 이기고 우승을 거뒀던 레이스. 이 레이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 확실히 그 당대불패가 예전에 카리스마가 없구나. 왜냐면 이 좋다 나쁘다를 보면은 말이 정말 좋을 때는요, 당대불패한테 좋을 때는 3, 4코너를 딱 돌 때 말이 먼저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수가 치는 게 아니라 말이 물고 빵 하고 치거든요. 그러면서 당대불패에 있는 모습은 치고 빵!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레이스를 보면 약간 좀 꾸역꾸역. 그러면 마지막에 뻗기는 했는데 이게 뻗었다는 표현보다는 나머지 마패들의 거림이 워낙에 없었고, 그리고 경부대로가 이게 왜 그러냐면 경부대로가 사실은 발을 잘 제대로 못 바꿨어요. 마지막에 바꾸면서 착 치고 나온 거 있었는데 경부대로가 확 쳤다는 느낌보다는 당대불패가 많이 무뎌졌다. 그러면서 경부대로가 그 탄력, 어떻게 보면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쭉 올라오는, 그 시간 타면 제가 다 쟀거든요. 근데 당대불패는 점점 탄력이 죽는 탄력이었고, 경부대로는
그 탄력 그대로 쭉 그냥 더 뽑아가는 탄력이 아니라 그 타임 그대로 쭉 갔기 때문에 거기서 마신차가 딱 나오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교를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당대불패. 당대불패의 부산 조교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 시행했던 그 당대불패 모습이거든요. 속보로 가볍게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느낌은 없어요. 지금요. 당대불패 확실히 예전 같은 느낌은 없어요. 속보 때 밸런스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A급에 대한 그런 파워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요. 약간 좀 빠른 이제 구보로 강구보로 이제 풀어주는데 역시나 그 뭐라고 할까요? 특유의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 뭐 살아있고 뭐 이렇게 힘은 느껴지는데 뭐라고 할까요? 당대불패하면은 그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로 한번 가보죠. 서울에서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이 그야말로 통합 거의 챔피언 수준으로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이 순간에 일단 지난 경주의 모습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지난 경주 일반 경주에서 에이스 갤러퍼와의 접배당을 유지했던 레이스. 그 이전에 이제 1300m 대상 경주에서 개피를 본 상태에서 대통령배 대상 경주를 앞두고 어찌 보면 이제 몸풀어 나온 경주였죠. 그 레이스를 일단 지금 9경주 9월 28일 시행됐던 12경주 그 경주를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마리 출주였고요. 2000m 경주였고 예상했던 대로 뭐 워낙에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내 측에서 박태종 기수의 에이스 갤러퍼가 선두권 장악에 있어 전혀 무리가 없었고 뭐 시작할 때부터 워낙에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문세영 기수의 지금 이 순간이 자리를 잡고 가는 레이스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출발을 에이스 갤러퍼가 나가는 순간에 이 레이스는 끝난 경주였어요. 사실은 대끼리를 끝난 경주였습니다. 뭐냐면은 나머지 마필들의 움직임을 보면 던지기가 지금 없어요. 살살 타거든요. 지금 전부 외곽에서 밀고 오는 브라더스도 이게 확 덮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지금 앞에서 제어하고 있죠. 살살 제어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레이스 잘 보면 뭐 느끼냐면은 전체 마필들이 지금 에이스 갤러퍼와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는 3차이라도 하겠다. 꼭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전체적으로 특별할 게 없는 상태에서 무난하게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3코너 진입을 하고 그리고 4코너를 이제 3코너 선회하고 4코너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딱히 복귀할 게 없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여주냐면 마필의 움직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마필의 움직임을 보라는 얘기예요. 딱히 평가할 게 없을 정도로 임팩트가 없었던 전체 레이스. 자, 4코너를 선회하면서 외곽의 브라더스, 내측의 빅토리, 마니피크 외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위권에 딱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발동을 걸고 밀고 나옵니다. 에이스 갤러퍼는 당연히 뻗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지금 이 순간이 쭉쭉 뻗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의 빅토리가 힘을 쓰고 나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두 마필 간의 레이스가 됐죠. 두 마필 간의 경주. 아까 직전 경주 보여줬던 경무대로와 상당히 흡사한 경주요. 마지막에 그 특유의 고무지 같은 탄력으로 지금 이 순간은 대가리 입상을 했습니다. 자, 확실히 그 지금 이 순간은 일단 조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조교 동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필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참 변화 없이 자기 컨디션은 참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역시나 일요일 조교 동영상인데 세게 풀기보다는 컨디션 조절 정도입니다. 컨디션 조절 정도. 이 정도밖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자,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게 풀지는 못해요. 사실은. 세게 풀지는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필이 약간의 구절이 그렇게 완벽하지 지금 않아요. 상태가 지금.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자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이마필은 제가 한참 치고 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이거예요. 움직임. 정구부터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완전 A급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치고,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은 그 예전에 외산마 중에서 다함께란 마필이 굉장히 떠오릅니다. 마필 생김새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주행 때 그 모습이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그 마사에 들어가시면은 경주 성적 그리고 그 대상 경주 보시면은 예전에 그 다함께 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뛰는 게. 다함께도 이렇게 뛰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본대로 인정을 하자. 당대불패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불안해요. 예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지막까지 제가 목요일까지 특히나 서울에 올라와서 최종적인 조교까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는데 지금 당대불패의 모습은 그렇게 느낌 자체가 세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보여준 대로만 인정을 하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 대상경주, 대통령의 대상경주 관심마 두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산 마필 경부대로. 경부대로. 참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데뷔 초부터 2세 때부터 이건 진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었어요. 3조에서의 마방 그 대로 시리즈 천년대로 경부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마필. 근데 이 마필이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은 성적은 기복이 좀 컸어요. 특히나 대상 경주에서 이 마필이 지금 이 순간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작년 3세 때 사실은 3세 때 상간마 진짜 잘 붙었거든요. 판판히 지더라고요. 한 번에 못 이겨요. 진짜 한 번에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마필이 일반 경주에서 입상도 부산경마 성적을 보면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경주에서는 못 던지게 되냐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뒤통수, 콧바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게 되겠어 하는 경주에서는 또 거꾸로 능력발이 빵빵 해주면서 능력 나왔던 경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마필이 21차를 뛰면서 7승, 2착 5회. 딱 반타작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3착 6번 했습니다. 근데 3착이 대다수가 대상률이 좀 많았죠. 뭐냐면 이마필 같은 경우는 그 한계점. 그거예요. 정확한 표현 같아요. 한계점이 딱 보여요. 딱 한계점. 그게 딱 보이는 마필이 바로 경부대로. 근데 경부대로를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하느냐. 저는요. 마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성장이 있고 2차 성장이 있어요. 근데 경부대로 같은 경우는 1차 성장이 사실은 작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한참 좋아야 할 때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의 경부대로의 완성도를 쭉 보면요. 행보를 보면요. 뭐라고 완숙미라고 할까? 그게 좀 몸에 보여요. 뛰는데 예전처럼 그런 뭔가 미숙함이 아니라 완숙미가 보이더라고요. 자, 경부대로의 일요일 조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당대불패하고 비교하시면 상대적 비교가 상당히 됩니다. 자, 지금 3조의 전성시대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틀리죠? 완전히 달라요, 지금요. 아까 당대불패의 그 모습과 지금의 경부대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쫙 풀어내는 게 아니라 가벼운 구보 위주인데도 분명하고도 딱 보이잖아요. 당대불패의 그런 뭔가 좀 부족함, 가벼운. 반면에 경부대로의 묵직함. 이게 지금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부산경마 원정길에 오르는 마필들 중에서는 경부대로가 최고의 관심 마필입니다. 지목 마필이고 반면에 당대불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당대불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경부대로 여러분들께서 진짜 꼭 이번에는 주목을 해야겠고 이번에는 아마 경부대로가 뭔가 좀 짜릿한 복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가 될 정도로 좋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좀 징크스하게 될까요? 이마필이 항상 지금 이 순간하고 뛰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이기지 못했던 그게 목차든 코차든 계속 못 이겼어요. 이번에는 과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부산에서 가장 핫한 기수가요. 아시잖아요.
최시대예요. 와, 지금의 최시대는요, 뭘 타도 들어올 것 같아요. 사실 최시대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최시대는 작전, 야리조, 약간 이런 게 떠오르는데, 최근의 최시대는 웬만하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살벌합니다. 조선군도 안 돼요, 요새는요. 그냥 부산하면 후지 최시대, 특히나 최시대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시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세를 탄 기수거든요. 기세를 탔어요. 그 상태에서 절정기에 오르고 있는 경부대를 탔다? 정말 좋은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경마의 주목 마필은 경부대로로 찍고 들어가겠고요. 자, 이제 서울 경마의 주목 마필. 장석의 관리 마필이고요. 데뷔 초부터 엄청난 폭발력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광교 비상이에요. 정말 두 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벌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경주 전적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8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2착 없이 7승. 사실 일반 경주에서 한번 1700인가 1800에서 한번 그 흙을 맞아보는 그것만 아니었으면요, 지금 8연승이지 않겠느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7번의 레이스 중에서 대상 경주 타이틀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에서 K탑을 누르고 우승을 거뒀고요. 직전 1800m로 시행됐던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 역시 신마신차 여우승을 거두면서 우승. 2번의 대상 경주의 우승. 물론 상대가 하급말이었습니다. 2군 대상 경주였어요. 승분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교 비상은 지금 끝간데가 없다. 일단 광교 비상의 지난 대상 경주 1800m로 시행됐던 대상 경주의 레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마필이 타이트함이 있는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m로 시행됐던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초반부터 상당한 치열함 속에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합니다. 광교비상이 일찌감치 선두권에 붙여 나오는 형국이고요. 내측에서 이제 조경호 기수가 붙였고, 외곽에서 이제 K탑,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레이스예요. 샌드장이 선행을 나갔는데 좀 무리한 전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광교비상, 흑기사, K탑, 이 정도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경주는 사실 보면 좀 많이 아쉽죠. 이게 사실은 제가 승부경주였거든요. 광교비상과 K탑 한방 찍어먹는 승부경주였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1, 3착의 레이스가. 자, 무리 없이 외곽에서 정말 편안하게 광교비상이 가고 있고, 샌드장이 이끌고 있고, 자, 쭉쭉 뻗어나갑니다. 자, 3코너까지 진행 과정 속에서 인기마 세마필이 그냥 서버렸어요. 후미권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많이 처지는 상태에서 이미 3코너 진입 부분에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4코너를 선회하면서 워낙에 앞에 나갔던 샌드장이 별거 없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광교비상이 까고 나가죠. 이제부터는 쭉쭉 까고 나가는 형국이고, 쭉쭉 까고 나옵니다. 쭉쭉 까고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딱 조경호 기수와 장추열 기수가 맞대결에 붙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의 기세는 장추열이가 무조건 따는 기세였거든요. 근데 좀 진 이유가 뭐냐면은, 발 보시면요, 발을 지금 K탑 지금 내 측의 조경호는 일찌감치 발을 받고 탄력으로 밀고 왔고, K탑 발을 못 받고 딱 그 차이를 졌어요. 그리고 우승 거뒀던 광교비상은 신마신차 여유승.
단순히 이마필이 상대마를 지금 압도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군 대상 경주에서도 엄청나게 세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은 광교비상이 지금까지 올라온 과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강들하고 붙은 적이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마필에게는 최고의 단점입니다. 최강 마필들 간의 레이스가 없었다는 것이 이마필에게는 최고의 단점이에요. 많이 아쉽죠. 광교비상. 진짜 아쉬운 거예요. 최강마들과의 레이스가 없었다? 이거는 진짜 아쉬운 겁니다. 정말 아쉬운 거예요. 자, 여기가 진짜 이마필에게는 시험 무대. 근데 이건 있어요. 시험 무대가 하필이면은 정말 센 놈들. 현군 최강마들이 붙은 대통령의 대상경 추사설을 냈다. 그만큼 마방에서 자신감.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필의 성장이 있습니다. 광교비상의 일요일 조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조교 모습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요? 보이시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쳤구나 말이. 그냥 이거는 그냥 미친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광교비상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광교비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완벽함입니다. 그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마필은요 지금 뛰면 뛸수록 성장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해요. 정말 와 이렇게 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문제는 2000m라는 레이스와 2000m라는 레이스와 데뷔 이후에 첫 번째 붙는 최강마들 간의 레이스. 이게 이제 이마필에게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박태동 기수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마지막 불꽃입니다. 2013년도 지금 기세가요 달라요. 특히나 하반기 기세. 근데 그게 맞물리는 게 뭐냐면 19조입니다. 보통 박태동 기수가 주로 기승하는 마방들이 19조, 16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핫한 마방 중에 하나들이 19조, 16조예요. 마방들이 완전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박태동 기수가 지금 동반적으로 쫙 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박태동 기수가 앞으로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능력마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박태동 기수는 분명히 알 거예요.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특히 대통령. 물론 박태동 기수가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하지만 박태동 기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분명히 낼 것이다. 욕심을 낼 것이다. 타이틀이 필요하거든요. 박태동 기수에게 없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배 대상경.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태동 기수에게 없는 타이틀이 지금 대통령배 대상경주입니다.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타이틀이 있어요. 뭐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엄청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없는 타이틀이 딱 하나. 바로 대통령배 대상경주. 그 타이틀이 없어요. 그 타이틀이 없습니다. 그랑프리도 있어요. 대견을 가지고 95년도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더비는 당연히 연투 타이틀이 있고요. 뭐 마주협 회장배, 뭐 엄청난 타이틀이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없는 타이틀이 뭐냐? 바로 대통령배 대상경주. 어찌 보면요, 대통령배 대상경주의 타이틀을 가져오면은 진짜 제대로 된 그랜드슬램이에요. 국내에 열리는 모든 타이틀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 시행됐던 모든 대상경주의 타이틀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오점이 대통령배 대상경주. 마필의 성장도 가파르고요.
등짝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는 마필. 사이즈로 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박태종 기수가 욕심낼 수 있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박태종 기수가 대통령 대상주를 먹으면 진짜 진정한 그랜드슬램입니다. 그래서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치가 아니라 제가 보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 핵심 포인트 두 가지, 바로 경부대로에 대한 성장, 그리고 광교비상, 특히나 박태종 기수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가 아마 이번 주 시행되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의 중요 포커스,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시행되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2주차 경마, 1주차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큰 욕심을,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1주차 그냥 쓱 지나갔다 생각하세요. 2주차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큰 꿈을 꾸게 해드리겠다. 3배, 4배, 5배는 큰 꿈을 못 꿉니다. 해드리겠다. 이 약속을 드리면서 장석! 11월 첫 주차 필사즉생 정리를 하고요. 돌아오는 2주차 알찬 예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정말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좀 있잖아요. 한 번쯤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족들과 한 번쯤은 그냥 가까운 공원이라 가도요, 요즘에는 워낙에 좋아요. 여유를 갖고 쭉 쉬세요. 제가 알찬 내용 갖고 이번 주 시행되는 금요일 방송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